뉴욕과 홍콩, 런던, 로마 이런 세계 유명 도시에서 동일하게 내놓은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버스를 타고 빼어난 도시의 풍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시티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특히 2층 버스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남만 순환하는 투어 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가수 사이에 강남 스타일로 관광객들이 몰리자 내놓은 상품인데 지금은 이용자가 적어 텅 빈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심지가 강남 시티 투어 버스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강남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강남구는 지난 2013년 해외 관광지를 벤치마킹해 자체 개발한 트롤리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도와 강남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트롤리버스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티 투어 버스의 단조로운 모습에서 벗어나 전차 모양을 본따 만든 이국적인 외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강남을 찾는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관광 교통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발역인 강남역 정류장을 찾았다. 대체로 길게 줄을 설 필요 없이 한산한 모습인데 제작진도 직접 버스에 탑승했다. 여기 뭐예요? 네, 응접실입니다. 아무데나 타셔도 돼요. 그래요? 네, 우리 어린이들 거기 오시면 무조건 뒤로 가서. 네. 투어버스의 경우 출발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버스에 오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그마저도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내국인들이 줄을 이뤘다. 결국 좌석의 상당수가 비어있는 채로 버스가 출발했다. 예전에 몇 번 이렇게 보셨나 보죠? 이번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 우리 집 앞으로 맨날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타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타보려고. 승차권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호기심으로 트롤리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탑승 후 큰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처음 탑승했던 가족 단위 승객들이 내리자 또다시 트롤리버스 안은 텅 빈 상태로 정해진 노선들을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되는 노선을 도는 동안 승객은 한두 명이 전부일 뿐. 타는 사람이 없어 아예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역을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저도 전에는 우리 회사가 강남 투어를 인수했다 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하루에 겨우 이용객 수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라도 한 달에 100명 이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2013년도에 우리 강남 시티 투어 도입해서 당시에는 연평균 한 5, 6천 명 정도 됐고. 버스 회사와 강남구청의 집계 현황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연평균 탑승객 6만 명을 목표로 했던 트롤리버스다. 이색적인 겉모습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은 강남 일대로 한정된 운행 구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롤리버스가 운행되는 구간은 강남역, 코엑스, 한류 스타거리, 가로수길 등 대부분 강남의 대표 명소들인데 하지만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에게 꼭 트롤리버스를 이용해야 할 만큼 관광교통으로서 특화된 코스는 아니라는 것. 최근 노선이 확장되며 서초구 일대와 세비섬이 노선에 추가되기는 했지만 관광객의 볼거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강남의 한류 명소들이 곳곳에 배치됐지만 한류 팬들에게도 트롤리버스가 그리 매력있는 이동수단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노선은 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진 걸까? 수요자가 어디를 많이 주로 가서 어디를 이제 관광을 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강남구의 좀 핫한 장소, 그런 데를 주로 선정을 좀 저희가 주로 했습니다. 그 다수의 장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매력도가 높은 어떤 그런 장소라고는 보기 어려운 장소들이 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굳이 이 버스를 타야 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 코스가 가는 경로를 보면은 사실 바깥의 풍경도 보고 서울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도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장소 중 하나인 한류 스타거리.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밀집한 청담동 일대에 조성된 한류 스타거리는 아이돌 스타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한류 팬들 사이에서 도시명 관광 올레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장소를 찾는 젊은 한류 팬의 경우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며 둘러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시티 투어 버스 이용객으로 끌어들이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가격이 비싸고 정차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류 스타거리를 비롯해 코엑스나 압구정 등 대부분의 노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손쉽게 갈 수 있는데, 원하는 곳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요금도 저렴한 대중교통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수단 이상의 만족을 줄 관광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잘 갖춰진 대중교통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제 시티투어 버스라는 거를 외국인들이 와서 왜 타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가장 그 도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바로 시티투어 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요 장소들을 한눈에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도시의 풍경이라던가 이미지라던가 어떤 새로운 발전된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티투어 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위를 주차장으로 만들곤 하는 강남의 교통체증도 변수다. 역마다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교통 혼잡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평일 낮 강남 지역을 순환하는 트롤리버스의 도착 시간이 예상 시간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속터미널 정류장에서 3시 47분에 정차하는 버스를 기다려봤다. 정차 시간인 47분이 됐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는 트롤리버스. 그 후로도 10분이 넘은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배차 간격이 40분인 상황에서 강남 교통 상황을 고려한 도착 시간 조정이 필요해 보였다. 일부 노선의 정류소 위치 또한 승객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다. 설해마을의 경우 파란 동선으로 운행 구간을 조정하면 마을 중심가에 내리는 것이 가능한데도 버스 편의에 맞춰 빨간 동선으로 운행하고 있어 정류장 위치도 멀어졌다. 정류장에서부터 설해마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봤다. 성인 남자의 빠른 걸음으로도 8분이 넘는 시간, 설해마을과 정류장 간의 거리도 1km가 넘게 차이가 났다. 특히 강북과의 연결 후 경의지로 추가된 서초구 노선의 경우 정거장 표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들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한편 도입 초기에는 가이드가 탑승해 관광 안내를 했지만 현재는 4개국어로 이루어진 안내 방송을 통해서만 정류장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인데, 강남 관광정보센터입니다. 한류 스타거리에는 K-팝, 드라마 등 한류의 선실인 연예기획사가 만약에 이 트롤리버스라고 하는 게 이동수단으로서만 이용되는 게 아니라 그 외국에 있는 것들처럼 그 이동하는 중간에 어떤 그 가이드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현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 그 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트롤리버스에 타게 되면 이동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그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강남 시티 투어 버스는 야심찬 출발과 달리 현재로선 관광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주호 교수님, 그리고 이재학 버스 칼럼니스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유명 도시, 하와이 같은 도시에서도 이렇게 시티 투어 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관광의 형태, 주변 환경을 좀 봤을 때는 국내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성이 있습니까?
이미 하와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파리 같은 경우는 관광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거기는 시티 투어가 유명한 관광 명소, 이색성 있는 장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교통수단만으로도 상품화가 됩니다. 네. 하지만 서울이나 특히 강남 같은 지역은 그런 명소성이 강한 곳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형성한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수단만으로는 상품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그러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시티투어 안에서 해설사 퍼포먼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강남 시티투어 안에 우리 유명 한류 걸그룹이라든가 가수들이 하는 동영상들이라든가 콘서트 장면들을 보여줄 수 있고 같이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게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어떻습니까? 칼럼니스트께서 실제로 이제 그 강남 시티투어 버스를 탑승을 해보셨는데 초기와 지금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초기에 운행할 때는 블루라인, 핑크라인이라고 해서 두 개 노선을 강남구 일대 주로 압구정, 봉은사 쪽을 운행한 노선이었는데 네. 현재는 서초구 일대를 일부 포함하는 편도 순환 노선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세피성과 설해마을 등을 추가적으로 관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금 부분에서도 지금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 노선을 한 가지 단일 노선으로 바꿨는데 실제 탑승해 보셨을 때 좀 더 만족도가 올라갔나요? 과거나 지금이나 봉은사나 압구정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노선이어서 그곳에서 주로 승하차가 발생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고요. 실제로 추가된 노선에서는 이용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류 관광의 중심지라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메리트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적은 좋지 않거든요.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서울 시티투어하고 강남 시티투어의 차별성이 크게 없습니다. 운영 방식이라든가 네. 노선의 이동성.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만에 가진 강남 스타일의 테마나 컨셉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라든가 국내 관광객들은 강남 스타일 자체, 강남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을 즐기고 생활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파리에 가면은 노천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네. 노선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도 이 시티투어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에서 최근에야 이 강남 시티투어 버스에 해설사를 탑승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해설사가 없기 때문에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했을 때 제대로 된 해설이라던가 안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오디오 시스템으로 해설을 했죠. 네. 근데 그 부분도 하나의 해설의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타국이죠. 멀리 여행하러 온 사람들한테 오디오보다는 스킨십 관계가 생기는 해설사가 직접 해설해주고 질문하는 것들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있고 재미있는 그 거리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관광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강남구가 이번에 도입한 해설사 부분은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강남만 해설사를 키우는 방법들도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제야 칼럼니스트께서 보시기에는 앞서 영상에서 보면 지연 도착이라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강남이 워낙에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다 보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의 버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버스 회사에서 운행 관제를 하고 일반 이용객에게 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남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요일별, 시간대별로 강남의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이 트롤리버스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용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 상황을 점검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다양한 노선과 시간대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이 강남 트롤리버스는 사업 초기 선정된 위탁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를 했고 뒤를 이은 업체도 현재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남구 위탁 업체도 이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남 시티투어 버스가 기대한 만큼 관광객 유치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을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강남 시티 투어가 이제 2013년도에 도입되게 처음에 도입되게 되면 뭐 상당히 홍보 부분이 미약하고 그래서 서울 시티 투어도 마찬가지로 10여 년 이상이 된 그런 좀 뭐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도입 지금 초기라고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저희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사업 초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는 적은 이용률로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다른 회사로 바뀐 상황이다. 현재는 서울 시티 투어 버스 운영사에서 트롤리 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 저희가 원조받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조금 우리 좀 시청에서나 우리 강남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좀 이렇게 원조를 해주면 지금은 적자죠. 지금 75% 할인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 장려성을 내려다보고 수익성보다는 저변 확대와 광고성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강남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성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할인 이벤트도 연장이 된 상태지만 계속 가격 할인을 유지할 수도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 현재는 또 7월 말까지라고 저희가 해놨지만 당분간은 계속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남만을 순환하는 투어버스를 만든 것부터 시행착오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적자 뒤늦게 서울시의 강남 트롤리 노선을 강북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4월부터는 그동안 단절돼 있던 서울 시티투어 버스 강북 노선과 강남 트롤리 버스 노선이 강남역에서 환승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의 광화문에서 출발해 여의도와 신촌을 오가던 파노라마 노선에 강남역이 추가되자 이 노선에 대한 관광객들의 반응은 더 좋아졌다. 하지만 이런 인기가 막상 환승역으로 연결된 강남 투어 버스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유령 버스라는 비판을 듣던 환승 연결 전보다는 승객 수가 늘었다고 해도 강북 노선의 승객들이 고스란히 유입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강북의 그 관광객들이 강남으로 또 연계해서 와서 강남에 돌고 서로 환승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북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수요가 늘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강남과 강북을 연결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장소 그리고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코스들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지 지금 현재는 사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자기 지역으로 시티투어 버스 노선을 끌어들이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코스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가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이곳 강남을 찾고 있지만 막상 관광객의 발이 되어야 할 투어버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서비스의 내실화를 통해서 우선 관광객이 찾는 트롤리 버스를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해 보였다. 네, 교수님. 강북 노선과 이렇게 환승을 진행을 하면서 관광객들은 좀 늘었다, 이용객들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강북 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 환승을 적게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강북 시티투어를 하는 사람들과 강남을 하는 사람들과 니즈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스탑하는 관광지의 성격도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동 간의 거리도 다릅니다. 두 번째는 중복된 코스 노선도 있습니다. 강북에도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남산만 가도 우리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곳들이 있는데 이 한류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중복된 노선의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장시간에
그 시티 투어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장기간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치는 경우도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애초부터 강북을 하고 연장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티투어 버스가 정착을 하기까지 서울 시티투어 버스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 시티투어 버스는 어느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울이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강남은 의지만 있다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쳐야 될 부분은 서울 시티투어와 똑같은 운영 방식과 노선과 운영 형태대로 간다고 하면은 10년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나 미국의 시애틀과 같은 라이드덕이라고 하는 시티투어 자체가 명물화되어 있거든요. 네. 테마와 명물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10년보다 훨씬 더 일찍 걸릴 거고요. 기존과 같은 똑같은 운영 방식으로 간다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몇 가지 좀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선 간의 강남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트롤리 버스가 시티 투어 형태라기보다는 이야기 속을 움직이는 네. 동화 속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야만 그 이야기를 보고 명소나 장소를 찾는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기 쉽거든요. 두 번째는 주변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입장권을 내고 시티 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박물관, 식당, 때로는 숙박시설, 공연까지도 연결하는, 그래서 저는 가칭 트롤리 패스, 강남 트롤리 패스 같은 걸 연결한다고 하면은 네. 이 좀 더 그 관광에 대한 외연성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꼭 내려야만 되는가, 서울 시티 투어처럼. 내리지 않고 외국 라이드덕이라 다른 것처럼 그냥 재밌는 해설과 그 안에서 이동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 거리도 잡고 공간 범위도 적기 때문에 시티투어를 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상품 명물화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적인 관광 상품으로서의 그 완성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그렇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칼럼니스트께서 보시기에 현재 이제 뭐 요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내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을까요? 사실 트롤리 버스가 강남이 아니어도 전주에 가도 트롤리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트롤리 버스는 시내버스 형태로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운행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에서 운영한 트롤리 버스는 시내버스와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일단 노선은 외지인들이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또는 개통 예정인 KTX 수서역을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강남 지역의 관광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택시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김지호 교수님 그리고 이재학 버스 칼럼니스트 두 분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티투어 버스는 지자체를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운행 적자 때문에 제대로 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 홍보에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시티투어 버스 역시 낮은 이용률로 인해 유령버스라는 오명 속에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상품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역시 관광객의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거겠죠. 시티투어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도시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이라는 점에서 강남 시티투어 버스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